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3기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12월 8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조사 시작한 후 최저치. 더 이상 이런 기사를 볼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얼마나 떨어졌다,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얼마나 안 좋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되게 쉽게 정리해드리면 돼요. 그냥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KB 시계열을 펼쳐보시잖아요. 그럼 전국에 상승하는 지역이 없어요. 한 요번 주 기준으로 두 군데 나오는데 실제로 상승하고 있질 않아요. 가보시면 저기 지방 도시인데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누적 하락률이나 이번 주 하락률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매매가랑 전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거래량이 제가 2020년도 이후로 봤을 때 2000년도 이후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한 5,000건에서 6,000건, 6,000건을 잡았었거든요. 6,000건을 잡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달 연속 10월 달까지 합쳤을 때 600건대예요. 참고로 10월 달은 600건을 못 넘었어요. 평균 냈을 때 600건대란 말씀인데 이러면은 10분의 1이죠. 거래량이 10분의 1. 근데 거래가 이렇게 침체된 상태로 벌써 1년이 넘었어요. 2021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2021년 2월 달에 1차 쇼크로 가격이 내려갔고 금매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7월 달에 진짜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 없고요. 매매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하락하고 있고 이런 기조 하에서 공급이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아파트가 반값이 됐습니다. 이 정도 파괴력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IMF가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그리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이렇지 않았고 사실 07년도에 터졌잖아요. 서브프라임. 그리고 한국에 좀 넘어온 게 08년도인데 이렇지 않았어요. 카드 대란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1기 신도시 입주 기간을 다 따지면은 그나마 좀 갖다 끼워 맞출 건 있어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장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고 침체장이고 지옥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런 기사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아내리고 있다. 안 좋다. 전국이 다 안 좋다.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간다. 근근히 월세만 찾는다.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매 거래가 한 달에 6,000건인데 600건이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5,400건이 비잖아요. 그럼 이 5,400건이 전세나 월세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뭐냐?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갱신권으로 있던 부모님 댁에 있던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있든 간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뭘 안 하는 거냐면은 업그레이드. 원래 사람은 이제 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위로 올라가고 싶고 내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거지예요.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뭐 빌라에서 아파트로, 반지하에서 위로 아파트로 아니면 뭐 더 좋은 아파트로, 더 큰 평수로, 더 좋은 입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때는 언제예요? 경제 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 위기가 터진 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스탑했어요. 딱 하나만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딱 하나.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처분해버려요. 근데 지금 그건 안 해요. 그건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하나를 던지는 분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던지고 있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 이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특이점을 알고 나면은 다음 시장을 준비할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뭐냐? 실제로 경제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IMF 때 생각하시면은 살던 집을 팔아야 내 어음을 막던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던 내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집을 던졌습니다. 보시면은 IMF 때 물론 많이 찾지 못하시겠지만 20년이 넘은 부동산 중개사님을 찾으면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집을 던졌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경제 위기가 터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던지고 있나요? 던지고 있지 않아요. 뭐 끄떡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안 던지고 있는 건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제 위기가 터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경제 위기가 터진 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던질 이유까지는 안 되고 집을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 내 사업체가 도산했다? 이러면 던지는데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매년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망해 나가는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은 왜 만들어진 거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원래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자기 차익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본인의 세금을 줄여서 본인의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선택을 해서 좀 던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비과세를 받아 비과세 혜택이 한 2억이 돼? 그럼 집을 1억을 깎아서 팔겠어. 이게 작년은 아니고 2022년 2월 달까지 있었던 그때 시작된 일들이에요.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5월 달에 뭐가 시작이 됐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이 됐죠. 6월 달이 넘어가니까 종부세가 부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눈치챈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주택자들이 아 이거 진짜 팔아야겠다.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7월 달에 특이사항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울 달에 4월인가 5월까지 전세가가 상승하고 6월 달 이후로 일찍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분석은 되게 다양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미리 구했다. 아니면 그때 뭐 매물이 많이 나왔다. 아니면 입주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지난 5년 동안에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본인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6월달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세입자들의 그 자금 구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거예요. 월세를 선택하는 건 알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금리가 올라서 전세를 선택할 수 없거나 전세를 선택하는 거에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금리를 여러분 미국이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8배 올렸죠. 잠깐 0.5%에서 4%에서 8배 맞네요. 9개월 만에 8배 올린 거니까 역사에 남는 속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하게 됐고 다주택자들이 버틸 체력이 빠져버리게 됐고 그러면서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을 했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하기를 1주택자가 가장 많고 다주택자는 소수라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러면 소수인 다주택자가 던진다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죠? 거래량을 보세요. 왜 이러냐면 시장에 미리 기존의 규제를 통해서 아무도 못 사게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 다주택자가 급하게 물건을 던지면 이걸 받아주는 사람은 다른 다주택자예요. 실수요자분들은 상승할 때 사거든요. 기조가 약간 멈칫하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참아요. 무조건 참아요. 지금은 무조건 안 움직이려고 하세요. 거래량이랑 거래 개수에서 다 나와요. 어떻게든 뻐겨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전세금을 뜯길 수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너무 비싸. 근데 월세도 올라가? 월세도 비싸. 난 그냥 부모님 댁에 있을래. 부모님 댁에 우리 부부 2년만 얹혀서 살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주거지의 다운그레이딩. 올라갈 수가 없고 비용도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빌라로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나마 거래량이 버텼던 게 다세대 다가구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있었던 기조, 한국이 쭉 발전해 오면서 돈 벌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서큘레이션이, 이 흐름이 멈추고 멈췄거나 뒤로 처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틸 체력이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던진 매물을 아주 조금 있는 수요가 받아주는데, 생각해 보시면 던지는 매물을 요만큼 밖에 없는 수요가 어떤 가격에 사겠어요? 얼마에 줘? 그럼 살게.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주택자가 없잖아요. 다주택자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와중에 자금도 되고 또 이 시장에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극 소수예요. 서울에 한 달에 600건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600건의 가격의 거래가 가격을 지금 흘러내리게 하고 있는데, 이 공포심이 언론과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와르르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도 내려가고 매매도 내려가는 건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경제 위기와 똑같은 임팩트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주택자분들은, 뭐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망하는 분들 꽤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버틸 방도가 없어요. 망하는 분들 나올 거예요. 매번 나와요. 투자 시장이 한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는 나올 겁니다. 내년까지 쭉 나올 거예요. 잘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이 있겠죠. 다주택자들은 경제 위기예요.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 더 내셔야죠. 허리 쫄라매야죠.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낼 돈 없고 이자 낼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처분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면 그 가격에 안 팔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보시잖아요. 마이너스 보신 분들 나오고 있거든요. 다주택자. 던지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를 통해서 개인 간의 자격과 세금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요. 너는 안 되고 나는 돼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잡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경제 위기랑 똑같은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해요. 이 망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요. 이 매물들이 시세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작은 거래량이 지금의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들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특이성은 뭐예요? 누군가에겐 최악의 시장이고 누군가에겐 지옥의 시장인데, 누군가에겐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안 파실 거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다르다고요. 이게 아닌 분들도 많은 건 아는데, 경험이 있거나 내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어쩌겠어.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 눈안에서는 경제 위기가 느껴지지 않죠. 왜 그렇죠? 물어보세요. 선생님 요새 경기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경제 위기 왔으니까 이 집 파실 거예요? 아니 왜 팔아? 나 먹고 살만한데? 세금도 썩 세지 않고 금리는 올랐지만 어쨌건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이고 내가 거주하고 있고, 왜냐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이분들은 좀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냥 집을 가져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때요? 급매로 팔 분들은 이미 팔았거나 이분들이 좀 많이 쌓였었잖아요. 비과세가. 아니면 쭉 가져가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아니면 팔았거나 이렇게 돼가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고 있는 시장이 지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의 수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관람 포인트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요 정도가 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규제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의 이 수요층이, 이 공급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다음 시장도 보이고 위기와 기회가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람 포인트 중요한 거 뭐예요? 이상한 시장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